should take it slow.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환갑을 맞은 여자입니다. 저에게는 사랑스러운 아들과 딸이 한 명씩 있습니다. 큰 아들은 올해 30살이 되었고 막내딸은 26이 되었네요. 남편을 만나 일찍 아이를 가지게 되었고 제대로 된 결혼식도 늦게나마 올리며 엄마의 삶을 살았습니다. 억척 같은 삶을 살다 보니 어느새 내 나이 60. 정말 많은 생각이 드는 요즘이네요. 하지만 어엿한 직장도 생기고 각자 사랑하는 사람도 만난 아이들을 보면서 제 인생도 나쁘지 않다고 녹록지는 않았지만 분명 의미 있는 삶이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생각만 해도 가슴이 쿵 내려앉는 것 같은 고민이 생겼습니다. 제 일이었다면 이 정도로 고민스럽지는 않았을 텐데 제 아들 이야기인지라 어쩐지 더 힘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위로도 좋고 쓴소리도 좋으니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아들에게는 동갑내기 여자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직장인이 되었고 만나온 기간도 짧지 않은 편이라 저희 가족들과도 면을 트고 지냈던 친구이지요. 만날 때마다 늘 서글서글하니 인상도 좋고 성격도 좋았던 아들의 여자친구. 인연이 계속될수록 이런 여자라면 우리 아들과 평생을 함께 보내도 정말 더할 나위 없겠다는 생각을 줄곧 했었습니다. 어머니, 저 민이에요. 통화 괜찮으세요? 아이고 그래 민이야, 오랜만이다. 어전 일로 전화를 다 줬니? 아, 다름이 아니고 승태한테 들었는데 얼마 전에 디스크 쪽 시술하셨다고 들었어요. 더 일찍 들었으면 병문안 갔을 텐데 어머님 퇴원하시고 나서야 말해주더라고요. 지금은 좀 어떠세요? 시술이라 해도 뭐 1시간도 안 걸렸는데 무슨 회사 때문에 바쁠 텐데 올 필요가 뭐 있니? 걱정해줘서 고맙구나 민이야. 그래도 허리는 중요하잖아요. 어머님 괜찮으시다니 다행이에요. 허리는 평생 관리해야 하는 부분인 거 아시죠? 일상생활 쉴 때도 자세 신경 많이 쓰셔야 할 거예요. 그리고 약소하지만 제가 어머님 평소에 드시면 좋은 영양제랑 화장품 하나 택배로 보냈거든요. 도착하면 그날부터 하루 한 알씩 꼭 드셔야 해요. 결혼을 약속한 사이가 아니었을 때도 이렇게 살갑게 굴던 아들의 여자친구 미니. 저나 남편이 어디 조금이라도 아프거나 하면 꼭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신경을 써주는 게 어쩔 때는 꼭 친딸내미 같았습니다. 아들 녀석도 평소에 살짝 게으른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부분도 옆에서 바로 잡아주고 하는 걸 보면서 여러모로 이 친구는 저에게 너무 고마운 존재였지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새 결혼을 약속했다는 두 사람. 어느 날 아들 녀석이 집에 오더니 말하더군요. 엄마, 나 드디어 미니한테 프로포즈했어. 이제 집이랑 식장이랑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려고. 엄마 지금까지 나 키우느라 고생 많았어. 결혼하고 나서도 미니랑 내가 더 잘할게. 승태야, 효도도 좋지만 결혼하고 나면 미니가 항상 네 인생의 첫 번째가 되어야 한다. 너도 알지? 미니가 얼마나 좋은 여자인지 알지 하니까 프로포즈했지. 상견례 날짜는 양가 부모님이 원하시는 날로 정하기로 했으니까 엄마 아빠 두 분이서도 얘기 잘해봐요. 알았어 아들 장하다 내 새끼. 언제 이렇게 다 커서 결혼을 준비하고. 아들의 결혼 이야기를 들은 저희 부부는 그날 밤 술 한 잔을 기울이면서 도란도란 옛날 이야기도 하면서 추억을 곱씹었습니다. 언제 이렇게 세월이 흘러버렸다. 섭섭하기도 하면서도 행복하기도 하고 그런 밤이었네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 식사 중 막내딸이 의미심장한 말을 꺼내더군요. 오빠, 미니 언니 요즘도 현금 부자야? 현금 부자? 그게 무슨 말인가 싶어서 아들을 쳐다보니 아들의 낯빛이 확 바뀌면서 대답하더군요. 아, 아침 대바람부터 갑자기 뜬금없이 뭔 소리야. 밥이나 먹어 하니 난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지. 결혼도 한다며 이제?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넌 네 일이나 잘하셔. 무슨 이야기인지 궁금했지만 아들의 태도가 냉랭하기에 굳이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나중에 딸 아이가 혼자 방으로 들어가며 궁시렁궁시렁하는 말을 듣게 되었죠. 저렇게 좋다고 다 덮어둘 게 아닌데. 그래서 제가 팔아들어가 그게 무슨 소리냐며 물었습니다. 그러자 제 딸이 말하길 오빠 여자친구가 예전부터 씀씀이가 좀 컸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카드값을 항상 허덕이는 편이었고
그러다 보니 아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어쩔 때는 그걸로도 해결이 되지 않아서 카드 현금 서비스 기능을 이용해서 소위 돌려막기를 한 적도 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본인도 직접 들은 건 아니고 통화 내용을 얼핏 듣다 보니 알게 된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그 성실하고 착한 아이가 카드 돌려막기라니. 그것도 집안 사정이 아니고 오로지 본인 쓸쓸이 때문에 카드값을 못 갚았다니. 제가 이제껏 알고 있던 미니의 모습이 아닌지라 그 말을 다 믿기가 어렵더군요. 그리고 아들이 말하길 두 사람이 비슷한 시기에 직장인이 되었고 저축도 차곡차곡 잘해와서 큰 무리 없이 결혼 준비를 할 수 있다고도 말했었거든요. 하지만 이런 일로 제가 부라부라 미니에게 전화를 걸어서 꼬치꼬치 캐묻는 거는 말이 안 되겠다 싶어서 좀 더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남편에게도 아무 말 하지 않았고요. 대신 그날 이후로는 아들의 상황을 좀 더 세심하게 지켜보게 되더라고요. 모든 걸 다 말한다고 생각했던 아들인데 그게 아니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슬쩍 겁이 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정을 넘긴 늦은 시간에 갑자기 밖에서 빗소리가 크게 들리기에 얼른 거실로 나가 부엌 베란다와 서실 베란다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방에서 신경질적인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지금 거기다가 그 빚도 더 생긴 거라고? 통화 중인 듯 했습니다. 몰래 들으면 안 되지만 빚 얘기가 들리니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가 않더군요. 아들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그건 또 뭐 하다가 생긴 건데? 또 뭐 샀어? 진짜 이런 시기면 우리 결혼하고 나서 길바닥에 앉아야 돼. 어떡하려고 그래?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빚이 도대체 얼마나 있길래 저렇게 화를 내는 건지 뭘 샀냐고 화를 내는 걸 보니 단순히 학자금 대출 같은 건 절대 아닐 것 같더군요. 걱정이 된 저는 아들의 방문을 노크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승태야, 비가 이렇게 오는데 네 방 창문은 닫았니? 새벽인데 뭔 전화를 그렇게 크게 하니? 노크를 하고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아들 녀석이 정말 크게 놀란 눈치더군요. 제가 들어가자마자 휴대폰을 떨어뜨릴 정도로요. 그러다가 손에 뭐가 잘못 눌려진 건지 스피커폰으로 미니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들어온 줄은 모르는 모양이더군요. 그래서 어떡할 건데? 빚이 4,000에서 4,200 된 건데 뭐가 그렇게 큰 차이가 있다고? 그 소리를 들은 저와 아들, 아내는 정정 많이 흘렀습니다. 그때 아들의 얼굴은 곧 드디어 올 게 왔구나 하는 표정이더군요. 그래서 침묵을 깨고 제가 물었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소리니? 어머니, 그래 미니야, 나다. 금전 문제가 얼마나 어떻게 있는 거니? 부모님은 이 상황 알고 계시긴 한 거니? 제가 나중에 다 설명드릴게요, 어머니. 일단 지금은 통화할 상황이 아닌 것 같으니 먼저 끊겠습니다. 그러고 끊겨버린 전화. 저는 말 없이 아들놈을 바라보니 녀석이 저를 바깥으로 미는 신용을 하며 말하더군요. 엄마, 걱정할 거 아니야. 그냥 자그마하게 정리 못한 빚이 있는데 우리 둘이 보니까 금방 해결해. 별 문제 아니라서 얘기 안 한 거야. 액수가 얼마든 그게 어떤 지출이었는 네가 말 안 하겠다니 묻지 않으마. 그런데 이거 하나만 물자. 그게 네 빚이니 니니 빚이니? 그 말을 들은 아들 얼굴이 다시 한번 놀라는 눈치더군요. 혹시 뭐 들은 거 있어? 아이고, 대답하는 꼬락서니 보니 그게 네 빚도 아닌가 보구나. 엄마도 사람이다. 눈치가 있지 오며 가며 듣는 소리 없겠니? 더 지금 월 얼마나 덮고 있는 거다.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결혼 전에 우리한테 어느 정도는 털어놓고 준비 시작해라. 혼자서 덮고 또 덮으면 일만 커지는 거야. 알겠니? 이 말을 끝으로 아들 방에서 나왔습니다. 잘 알아들었으려나 확신도 서지 않고 마음이 내내 좋지 않더군요. 그리고 그 새벽 통화를 이후로 미니는 저에게 연락도 잘 오지 않았습니다. 본인도 아직은 저에게 뭐라 할 말이 없었겠지요. 다 큰 성인 두 명이니 제발 알아서 잘 해결하길 바라며 시간은 흘러만 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쯤 지났을까요? 아들의 여자친구에게 전화가 오더군요. 한번 만나 뵙고 싶다면서요. 저도 미니한테 섣불리 실망하기보다는 그 내막을 듣고 싶은 마음이 더 커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통화를 한 지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집 근처 카페에서 만난 미니. 다소 경직돼 보이는 얼굴로 저에게 인사를 하더군요. 어머니, 많이 놀라셨죠? 놀라기만 했겠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렇게 빛이 생긴 거니?
이제 너희 신혼집도 구하고 결혼 준비도 하려면 나갈 돈이 한두 푼이 아닐 텐데 말이다. 졸업하고 거의 바로 취업도 했는데 이렇게 생각지도 못하게 빚이 많이 생겨서 충격 받으셨을 거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런데 어머니, 저희 집이 생각보다 많이 어려웠어요, 그동안. 아버지 회사 일이 많이 어려워지셔서 제가 조금씩 보태다 보니 어느새 빚이 이렇게 늘어나 버렸네요. 이제 급한 불은 다 꺼서 괜찮아요. 충분히 저희끼리 해결할 수 있어서 말씀 못 드렸던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금방 회복할 수 있어요, 어머니. 약속드릴게요. 많이 놀랐지만 그래도 다행이었습니다. 올바르지 못한 경제관념으로 이리저리 사치를 한 게 아니라 집안 사정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생긴 빚이었다면 어쩔 수 없는 우시였을 테니까요. 그런 일이 있었구나. 왕래도 찾은 사이에 그런 일이라면 먼저 말을 해주지 그랬니 사정을 알았으니 됐다.